방금 신체적 학대까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어르신의 그 사진 보면서 이제 신체적 학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영상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학대라면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꼭 때려서만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요. 어디를 감금하거나 이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뭐 나오지 못하게끔 신체적인 구속 어디에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것들도 신체적 학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학대의 이제 유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어르신의 사진의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친고죄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어요. 하다 보니까 참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가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페이지가 좀 잘 안 넘어가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정서적 학대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막 이제 막 욕설이 비슷하게끔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은 땡깡을 버리는 수준이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아주 연약해지고 우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이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되려 부모님을 막 욕하고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때린 경우는 신체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때리진 않지만 정서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욕설, 비난, 모욕,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정서적 학대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정서적 학대가 있어요. 뭘까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이 살고 있는데 방에 따로 거의 뭐 격리시키다시피 따로 분리시켜 놓고 이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또 본인들끼리만 이제 여행을 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지도 않고 또 의사 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고, 자, 안 보이는 하나의 어떤 서러움인 거죠. 자, 비언어적 또 행동으로서 또 이게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대 유형 중에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가장 많은 학대가 바로 이 방임학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임학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양 의무자가 이제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의료적인 어떤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이게 바로 이제 방임학대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듯이, 우리가 이 무관심을 학대로 말하면 방임학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 부양 의무자는 우리가 뭐 자녀들을 의미할 텐데요. 직계비속이라고 하는 자녀, 손자들, 자, 이 사람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이가 이 부양 의무자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치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죠. 자,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생활비도 드리지 못하고 병원에 모시고 하고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갑자기 연락도 끊고 병원비도 제공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방임학대면서 또 노인을 버린 거니까 뭐예요? 예, 유기학대에 속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위막대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잠깐. 예, 이상하게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아이고. 예, 방위막대의 사진입니다. 우리 어르신 2004년도에 저희가 개소했을 때 처음 만나게 된 어르신인데 집에 방치된 채 이렇게 막 집이 난장판이었죠. 자, 이 어르신, 근데 제가 이걸 왜 방위막대라고 말을 했냐면 나중에 그 주민센터에서 이 조사를 했더니 아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어르신 살고 있는 1층에 3층, 여기 1층이었고요. 3층에 그 아들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죠. 자, 근데 나중에 이 할머니 봤더니 이불에 이 계속 누워서 이제 파지를 줍고 평소에 파지를 주우셨다가 활동을 못 하셨는데 그 급하게 이제 저희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할머니가 지금 다리에 이상한 상처를 입으셨는데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갖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니까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이 또 보게 된 거죠. 자, 뭐 누가 때려서 상처로 인한 학대가 아니라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놓으니까 이렇게 멀쩡 다리도 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게 방위막대의 아주 간혹한 어떤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하게 또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아까 방임 중에 또 이제 이 자기 방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거죠. 이렇게 혼자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져 갖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방치하고 이렇게 이제 막 자기 몸에 벌레가 있다고 해갖고 이제 막 자기 얼굴에 라이터를 지진 거예요. 끔찍하죠? 그게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방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살 생각까지 한 경우 자기 방위막대입니다. 이 케이스는요, 우리 어르신 가정에 갔더니 모든 뭐지, 집에 이렇게 구멍을 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뭐 콘센트는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테나선 이런 데도 다 막아놓은 거죠. 나중에 이 어르신이 봤더니 혼자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아파트가 반 지하에 살고 있던 집에서 이제 아들이 그래도 그다음에 방치를 하진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거주지를 옮기려고 했을 때 1억을 보태갖고 그냥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외롭게 사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상한 정신 질환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망상 증상이 처음에 오면서 이제 이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콘센트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안 나오게끔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방에만 있다 보니까 레이저가 자기를 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실로 나오셨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우주선이 자기를 해친대요. 이건 뭘까요? 형광등 보고 레이저라고 그 우주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르신이 혼자 외롭게 있으면요 우울증 걸리세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피해망상 같은 증상이 오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때린다, 막 아까도 이제 레이저가 자기를 쏜다, 뭐 이렇게 우주선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막 그런 식으로 망상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보면 어르신이 레이저와 이 우주선이 없는 곳으로 피했어요. 어디로 피하셨을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베란다로 피하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갔을 때가 2014년도 2월 달이었는데, 그때 2월 달은 굉장히 춥죠? 집이 넓으면 뭐합니까? 그쵸? 이분이 거주하고 있던 데는 베란다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생활할 때는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추운 겨울날 또 그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망상 증상이 오시면서 혼자 이 베란다에서 싸늘하게 참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학대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아까 유형 중에서 이제 빠뜨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그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지금 어르신의 어떤 그런 인감을 갑자기 뺏어가갖고 이제 갑자기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은행 가갖고 갑자기 이제 그 돈을 인출해 간다거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수급자였는데 기초생활 수급비를 강탈해 간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이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경제적 학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적 학대. 이게 아동 학대에서만 성적 학대가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이렇게 이런 직접 친아들이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인 그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한 80%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라고요? 다 가족들입니다. 보호해야 될 가족들이 대리어 상처를 준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 그렇죠?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주시면서 또 사랑을 주시면서 물질적으로 또 헌신하셨고 또 그분들의 어떤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 나중에 늙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이 아니라 그냥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게 바로 이제 바로 학대라는 어떤 현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만이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이제 과제를 내드렸던 가족들한테 편지 쓰기 다 잘들 쓰셨나요? 자, 그 과제를 잘 수행하셨을까 생각되고요. 간단하게 이번 시간은 그 폭력 가족 중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3차 시에는 이 폭력 가족에 관련된 어떤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수업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